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여성입니다. 얼마 전 커뮤니티에서 남편의 외도로 고통을 받는 다른 분의 글을 올리신 걸 보게 되었어요. 가장 믿고 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는 고통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하죠. 저 역시 세상에서 가장 믿었던 남편에게 배신을 당했었는데요. 지금은 오히려 늦기 전에 갈라선 게 잘한 것 같다 생각하고 있어요. 최고의 복수는 내가 잘 사는 걸 보여주는 거라고 하잖아요. 저도 요즘 잘 살기 위해서 더욱 노력하고 있답니다. 제 남편은 평범한 시골집 장남이었어요. 시골에서 농사를 짓는 집안이었고, 크게 잘 살지도 그렇다고 못 살지도 않는 평범한 집안이었죠. 결혼할 당시에 저는 온라인 판매 업체 쪽에 종사하고 있었는데, 결혼을 하게 되면서 남편 따라 시댁 근처로 이사를 오게 되었어요. 남편이 직장 생활이 맞지 않는다면서 시댁에서 하던 땅을 물려받기로 했었거든요. 근데 막상 결혼하고 농사를 짓는 남편을 보니 이게 평생 할 수 있을까란 생각이 많이 들었죠. 그래서 저는 농사를 짓는 남편을 도와주기 위해 옆에서 인터넷 판매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제가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서 해마다 저희 농산물을 찾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기 시작했고, 사업이 점점 번창하니 저는 여기에서 가공품을 만들어서 판매도 했어요. 끝을 모르고 치솟던 수익은 제가 사업을 시작한 지 3년도 되지 않아 1년 수익이 수억 원에 이르게 되었어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시댁 식구들이 모두 절 복동이라고 불렀습니다. 아이고, 우리 며느리가 복동이로 우리 집에 들어와가지고 우리 집을 살리는구나. 며느라, 고맙다. 다 네 덕이야. 사실 아들이 멀쩡히 다니던 직장 그만두고 온다고 하길래 나는 너무 불안하고 마음이 쓰였거든. 군말 없이 남편 쫓아서 이 시골까지 온 너한테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 네가 옆에서 이렇게 잘해주니 우리가 이렇게 잘 살 수 있었던 거 아니겠니? 고맙다, 고마워. 어머님, 다 저희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건데요. 어머님, 아버님께서 고생 안 하시고 편하게 지내시는 것만으로도 저는 행복해요. 다행히 사업이 잘 되어서 이렇게 집도 고치고 차도 새 걸로 바꾸니 저도 너무너무 좋아요, 어머님. 어머님, 아버님께도 감사드려요. 제가 사업해보겠다고 했을 때 한 번도 반대하지 않으시고 해보라고 하셨잖아요. 나는 네가 잘할 거라고 믿고 있었어.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우리는 너를 완전히 믿었지 뭐. 다 네 덕이다. 이렇게 사업 시작을 안 했으면 우리가 평생이 많은 돈을 벌 수 있었겠니? 평생을 하루 종일 농사 지어도 못 벌었던 돈을 네가 이렇게 키워준 거야. 너무 무리하지 말고 이제는 사업도 많이 좋아졌으니 쉬엄쉬엄 일하렴. 몸 상할까 걱정이구나. 괜찮아요, 어머님. 아직 사업 시작한 지 3년밖에 되지 않아서 더 앞으로 달려봐야죠. 제품들도 이제야 출시했으니까 이것저것 업그레이드도 해보고 다른 것도 준비해 보려고요. 신경 많이 써주셔서 감사해요. 저도 앞으로 열심히 일해서 더 잘해 볼게요. 처음 시댁에서는 저를 볼 때마다 너무 좋아해 주셨고 아껴 주셨어요. 시댁 가까이서 살았지만 스트레스를 한 번 받지 않을 정도로 잘해 주셨죠. 남편과 결혼을 하기 전에 남편이 시골 분들이라 고지식한 면이 있을 거라고 했는데 전혀 그런 건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렇게 결혼한 지 5년 차까지 되면서 사업은 계속해서 성장해 나갔고 꾸준히 수익을 내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 남편이 아이를 갖고 싶다는 얘기를 꺼냈는데 사실 저도 아이를 생각하지 않았던 건 아니었지만 사업을 운영하면서 임신하고 출산까지 생각을 하다 보니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이 소식을 알게 된 시부모님께서 본인들이 더 노력해서 사업도 잘 이끌고 가겠다며 먼저 휴식을 권해주셨어요. 유진아, 주호한테 들었어. 너희 아이 갖고 싶어 한다면서? 사업 걱정 때문에 아이 생각은 하고 있는데 선뜻 시작은 못 해보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뭐 도와줄 일 없나 알아봤거든. 찾아보니까 내 동생 딸이 너랑 비슷한 쪽에서 일을 하고 있다가 지금 좀 쉬고 있다고 하더라고. 너희만 괜찮으면 임신하고 출산하고 몸조리 할 때까지만이라도 얘한테 좀 봐달라고 하는 건 어떤가 싶어서 말이야. 아, 정말요? 일이 좀 많을 텐데. 안 그래도 직원을 더 구해야 하나 싶었거든요. 남편도 아이 갖고 싶다고 하고, 저도 이제 슬슬 임신 준비를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었거든요. 아이 낳고서 몸 좀 괜찮아지면 바로 일 다시 시작할게요. 어머님, 아버님께서 걱정하실까봐 남편도 고민하고 있었어요. 아유, 일도 중요하지만 너희 가정도 중요하잖니. 잘 살려고 이렇게 노력하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어. 다른 사람보다 이모 딸이면 너희도 좀 마음이 놓이지 않겠니? 이 시골에 솔직히 와서 일할 사람 구하는 것도 쉽지 않고 지금 일도 그만둬서 쉬고 있다고 하니까 그냥 몇 년 경력 쌓고 괜찮으면 나중에 직원으로 쭉 일해도 괜찮다고 하니 니들만 괜찮으면 내일 당장이라도 오라고 할 수 있어. 저야 너무 감사하죠. 사실 그동안 직원 구하려고 해도 어렵더라고요. 임신하게 되면 적어도 출산하고 몸조리할 때까지는 누군가 일을 봐줘야 하니까 너무 감사해요, 어머님. 이렇게까지 신경 써 주신다니. 제가 잘 인수인계 해볼게요. 그렇게 시골까지 오게 된 남편의 사촌 덕분에 저는 걱정 없이 임신을 준비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임신이 잘 안 되더라고요. 직원도 있겠다. 전보다 사업 스트레스는 줄어드는 것 같은데 아무리 시도를 해도 임신이 잘 안 됐죠. 처음에는 좀 더 노력하면 될 줄 알았는데 그런데도 임신이 안 되니 검사를 받아보게 되었고 저나 남편 모두 별 이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때쯤부터였는지 모르겠는데 남편 태도가 점점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원래는 저보다 남편이 더 아이를 갖길 원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를 가질 노력조차 하지 않더라고요. 수상하다고 생각하던 찰나에 남편의 핸드폰에서 이상한 흔적을 보게 되었어요. 바로 남편의 동창이었던 여자가 남편에게 애정 가득한 이모티콘을 아침마다 보내고 있더라고요. 당신, 이거 뭐야? 당신 아무리 그래도 친구랑 이런 애정 어린 메시지를 보내는 건 좀 아니지 않아? 당신 진짜 수상해. 어떻게 나한테는 이런 안냐는 연락 한 번 없는데 꼬박꼬박 이 여자랑은 아침마다 연락했었네? 동창이라면서 어떻게 이렇게 친밀하게 연락할 수가 있어? 도대체 뭐 하는 사이야? 왜 남의 핸드폰은 보고 난리야? 아무리 부부라지만 프라이버시가 있지. 핸드폰 이렇게 뒤지는 건 잘하는 거야? 진짜 기분 나쁘다. 그리고 얘는 내 오랜 친구인 거 몰라? 당신한테도 말했었잖아. 여기 시골에서 학교가 하나라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친구들이 다 똑같다고. 당신처럼 도시에서 자란 사람들은 그런 거 모르겠지만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다 친하다고. 아무리 그래도 결혼한 사람한테 하트 이모티콘 보내고 보고 싶다고 하는 건 선 넘는 거 아니야? 당신 친구들이랑 그렇게 애틋하면서 여기 내려와서는 친구들 누구 한 명 본 적 있어? 아무도 안 보면서 이 친구랑만 애틋하다는 건 말이나 되고? 당장 그만둬. 나 다음에도 이런 거 보이면 당신이랑 이 친구
그렇고 그런 사이라고 생각할 거니까. 당신은 친구도 없어? 무슨 여자랑 남자는 무조건 무슨 일이 있는 거야? 당신이야말로 선 넘는 거야. 왜 남의 핸드폰은 봐가지고 그러는 건데? 당신 요새 좀 예민한 거 알아? 임신 안 되는 게 내 탓도 아닌데 왜 하나하나 예민하게 생각을 해? 당신이 이러는데 내가 아이 가질 생각이 나겠어? 아유 진짜. 나 오늘 거래처 미팅 갔다 올 거고 늦게까지 접대야 해서 그 지역에서 자고 올 거니까 기다리지 마. 적반하장으로 화를 내는 남편을 보면서 뭔가가 있구나를 직감했어요. 남편은 제가 일을 그만두고 그동안 제가 관리했던 거래처를 관리하게 되었는데 수상한 일이 있기 몇 달 전부터 새로운 거래처를 뚫었다면서 자주 만나고 오기 시작했죠. 그렇게 접대를 해야 한다면서 저녁 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외박을 하는 날도 많아졌어요. 처음에는 사업이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점점 그런 날들이 많아지기 시작하면서 좀 불만이 커졌고 남편과 다투는 날도 많아졌습니다. 시부모님은 처음에는 저를 달래시면서 제가 임신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아 더 예민해진 것 같다고 하셨죠. 그런데 점점 저를 비난하시면서 남편 편을 드시더라고요. 어머님, 저 진짜 속상해요. 벌써 이틀이나 집에도 안 들어왔어요. 나온 김에 거래처 싹 돌고 접대하고 오겠다면서 연락도 통 안 되고 그렇다고 집에 오는 것도 아니고 남편한테 속상하다고 말해봤자 제가 예민하다고만 하고요. 어머님이 남편이랑 좀 얘기해 보시면 안 돼요? 제가 아무리 얘기를 해봐도 듣질 않아요. 예, 사업하는 남자가 밖에서 일을 해야지. 집구석에 앉아 있어서는 되겠니? 네가 이제는 사업에 크게 관여를 안 하니까 모르는 거지. 조가 얼마나 정신없이 일하는데 그거 하나 이해를 못 해줘가지고는. 그리고 임신이 안 되면 마음을 편하게 가져야지. 네가 자꾸만 주어를 달달 볶으니까 걔가 더 엇나가는 거잖니. 네가 어르고 달래고 집에 들어올 마음이 생기게 해야 하는 거 아니니? 어머님, 저 노력 많이 하는 거 아시잖아요. 제가 일 많이 하니까 집안일 신경 안 써서 서운하다고 하길래 일도 줄이고 집안일 제가 다 하고 집밥 먹고 싶다고 해서 아침, 점심, 저녁 삼시세끼 제 손으로 다 해먹이고 출장 갔다 온다고 했을 때도 간식이며 다 바리바리 써주고 저도 열심히 했는데 주호 씨는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런 거는 원래 기본으로 하는 거야. 너는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가 주부라는 걸 잊어버리면 안 되는데 자꾸 그걸 잊어버리니까 아들이 그런 말 좀 하는 거 아니겠어? 여자는 원래 결혼하면 가정이 우선이고 남자는 결혼하면 책임감 때문에 더 일을 열심히 하게 되는 거지. 일도 해볼 만큼 해봤으면서 너는 왜 이렇게 남편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니? 그렇게 스트레스 주지 말고 편하게 바깥일 하게 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남편이 그렇게 일을 하면서 사업이 잘 됐으면 저도 별말은 안 하겠지만 제가 주 사업에서 손을 떼면서 남편은 사업을 본격적으로 맡아 하게 되었는데 제가 원래 거래하던 거래처에서 저에게 연락이 와 불만을 토로할 정도로 사업은 엉망진창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기존 거래처를 관리할 생각도 하지 않고 신규 거래처만 뚫으려고 노력했고 저는 저에게 관심도 없을 뿐만 아니라 사업까지 망치고 있는 남편에게 큰 실망을 했죠. 심지어 시부모님까지 밖으로 도는 남편을 탓하기는커녕 저에게 비난을 하니 점점 더 마음이 뜨더라고요. 그때쯤 아마 전 시댁 사업에서 아예 손을 떼게 되었는데 제 의지로 나온 건 아니었죠. 시댁에서도 남편이
이제 다 맡아서 하길 원했고, 남편 또한 제가 하는 일이 없다 생각을 했어요. 그런 곳에 제가 열정을 갖고 일을 하고 싶지 않아 그냥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 원래 다니던 회사에서 프로젝트를 맡아 하면서 프리랜서로 일을 했지만 시댁에서는 그때부터 절 놀고 먹는 며느리 취급을 했고 시모는 매일같이 집에 오셨어요. 아유, 이게 다 뭐야? 너는 집에서 그렇게 놀고 먹으면서 집안 정리를 이렇게 안 하니? 청소를 좀 하고 살아야 사람 사는 것 같지. 이게 뭐니? 남편이 이런 집안 꼴 보면서 집에나 오고 싶겠어? 점심은 해놓았어? 저번에도 말했지만 점심에 우리 집 와서 밥 해놓으라고 하니까 왜 안 해놓고 아직까지 여기서 이렇게 있어? 어머님, 말씀드렸잖아요. 저 지금 일하고 있다고. 제가 쉬는 게 아니라요. 지금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어요. 청소도 일 다 끝나고 할 수 있고 시댁 가서 밥은 못 한다고 저번부터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요즘은 사무실 나가서 일하지 않고 집에서도 이렇게 재택으로 근무하면서 일할 수 있어요. 밖에 나가지 않는다고 집에서 놀고 먹는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집에서 일을 한다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냐? 헛소리 하지 말고 당장 와서 밥이나 해. 네가 이러니까 아들이 집에 들어오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니? 사업도 안 하겠다, 나 몰라라 하고. 아유,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며느리 뒤치다거리까지 해야 하고. 너 이렇게 할 거면 그냥 다시 회사 나와라. 와서 청소라도 하고 직원들 밥이라도 해. 몇 번을 말씀드려요. 저 일하고 있다고요. 언제는 저 하는 거 없다고 사업 남편한테 다 맡기라고 하시고서는 이제 와서 회사 출근하라니요. 집에서 일하는 거 보기 싫으시면 저 그냥 지금 하는 회사 다시 출근하러 갈게요. 집에서 일하는 걸 전혀 이해를 못하시고 매번 집구석에만 박혀 있다면서 저에게 막말을 퍼부으셨죠. 남편은 집에 와도 저와 대화 한마디를 하지 않았던 날이 많았어요. 연고도 없는 곳에 남편 하나만 믿고 와 사업까지 번창시켜줬는데 사람 취급도 제대로 못 받으니 서러움은 점점 더 커졌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에게 상간녀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바로 그 남편의 여동창이었죠. 저는 너무나 분노했고 남편에게 헤어지자고 말을 했어요. 당연히 이혼을 받아들일 것 같았던 남편은 제가 이혼을 선언하자 태도가 확 바뀌더라고요. 이혼해. 다른 건 몰라도 다른 여자랑 바람 피운 건 절대로 용서 못해. 당신 나한테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그 여자랑 이곳저곳 여행도 잘도 다녔더라? 언제까지 내가 모를 거라고 생각했어? 어차피 당신 차 블랙박스에 찍힌 거 다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잔말 말고 이혼해. 소송까지 하고 싶지도 않고 그냥 깔끔하게 헤어지자. 여보, 내가 정말 미안해. 미쳤었나 봐. 그냥 처음에는 거래처 가면서 심심하니까 걔도 지금 일을 안 하고 있어서 그냥 친구끼리 데리고 다니다 보니까 실수한 거야. 내가 정말 다신 안 그럴게. 한 번만 믿어줘. 내가 정말 잘못했어. 당신 대신에 사업 운영하려고 하니까 스트레스도 심하고 당신한테 도움 요청하기에는 자존심도 상하고 그래서 다 내 잘못이야. 헤어지자고만 하지 말아줘. 갑자기 왜 이러는 거야? 당신 나랑 헤어지는 거 원하고 있었던 거 아니야? 그래서 집에 와도 나 한 번 신경 안 쓰고 매번 밖으로만 돌았던 거잖아. 안 그런 척 연기하지 말고 이혼하자고. 나도 더 이상 사람 취급도 안 하는 남편이랑 살고 싶지 않으니까 이혼하자니까? 여보, 내가 미쳤었어. 정말 미안해. 유진아,
당신한테는 평생 내가 갚으면서 살게. 이혼만은 제발 하지 말자. 엄마, 아버지 아시면 진짜 큰일 나. 평생 이혼이란 건 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신데, 우리 이혼한다고 하면 나 집에서도 쫓겨나고 지금 하는 사업도 못해. 제발 당신 하자는 대로 다 할게. 당장 정리하라고 하면 정리할 테니까 제발 이혼하자고만 하지 말아줘. 남편은 외도가 들키자 저에게 갑자기 매달리기 시작했죠. 아마 시부모님께서 외도를 저지르는 걸 끔찍하게도 싫어하셨기 때문에 외도 때문에 이혼을 한다는 소식이 들어가게 되면 집에서 쫓겨나고 사업도 못할 거라는 걸 알고 있어서 그런 것 같았어요. 남편은 그 뒤로 집에도 꼬박꼬박 들어오면서 제 비위를 맞춰주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절대로 남편과 살 수 없다고 생각했던 저도 한 번은 용서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 마음이 풀려버렸습니다. 아마 지금 생각해보면 냉정하지 못했던 제가 너무 바보 같지만 그때는 남편에게 애정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한 번 더 믿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폭풍우가 지나가는 듯 했는데 남편의 태도는 6개월은 유지가 되더라고요. 다시 변하는 남편을 보면서 전 마음이 너무나 괴로웠어요. 다시 또 바람을 저지르고 있는 건 아닐까 걱정스러운 마음이 컸고 남편에게 제 마음을 털어놓기도 했지만 남편은 그런 저를 경멸했어요. 여보, 왜 이렇게 전화가 안 돼? 오늘 늦어? 일찍 들어온다고 해놓고선 집에 안 오길래 한참 전화했어. 무슨 일 있어? 미리 전화라도 해주지. 밥 차리고 기다리고 있었어. 당신 요새 무슨 일 있는 거야? 매일 꼬박꼬박 일찍 들어오다가 갑자기 안 와서 사실 좀 마음이 불안해. 당신 요즘은 이렇게 안 했었잖아. 전화도 안 받고 무슨 일 있는 거야? 그냥 안 오면 안 오는가 보다 생각해야지. 무슨 말이 그렇게 많아? 급한 일 있어서 전화 못 받았어. 그리고 사고가 났으면 애당초 지금 전화가 갔겠지. 전화 안 갔으면 그냥 급한 일 처리하느라 그런가 보다 하면 안 되는 거야? 뭐가 그렇게 불안한데? 나 당신 그럴 때마다 숨 막혀. 왜 지나간 일을 끄집어서 불안하다 어쩐다 하고 있는 거야? 뭐?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고작 6개월밖에 안 지났어. 당신이 잘한다고 해서 기회 준 건 잊은 거야? 전화라도 했어야지. 일찍 들어온다고 해놓고선 안 들어오니까 그렇다고는 생각 안 해? 지금 어딘데? 집에 언제 올 거야? 아직 일도 안 끝났어. 왜 이렇게 집에 언제 오냐고 집착해? 당신 나 너무 의심하는 거라곤 생각 안 해? 아무리 내가 전에 잘못을 했다지만 이렇게 집착하면서 꼬치꼬치 캐무는 건 좀 아니지 않아? 이 정도면 당신 의부증이야. 오늘 좀 답답해서 안 되겠어. 일 끝나고 친구들이랑 한잔하고 들어갈 테니까 먼저 자. 남편은 제가 의부증이라고 했고 부재 중 한 통화가 넘어가면 저에게 불같이 화를 내곤 했어요. 갑자기 왜 그런 걸까? 정말 제가 남편을 옥죄고 있는 걸까? 아무리 생각을 해봤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과도한 건 아니었어요. 그러다 남편이 왜 그런지 이유를 알게 되었는데 바로 남편은 상간녀를 정리하지 않았던 거였어요. 남편과의 관계를 고민하던 찰나에 상간녀는 저를 찾아왔고 만사계배로 절 찾아온 상간녀는 너무나 당당했어요. 저 알죠? 주호 친구. 주호가 당신이랑 이혼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와이프가 자기 발목 잡고 안놔준다면서 말하길래 제가 직접 찾아왔어요. 그런데 자존심도 없어요? 남편이 딴 여자 좋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발목 잡고 있는 거 자존심도 안 상하나?
보아하니 노력해도 애도 안 생기는 것 같던데 시부모님한테는 미안한 마음도 없나 봐요? 알아서 꺼져주지도 않고. 지금 나한테 그딴 말 짓거리는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 당당하게 찾아올 입장은 아닌 거 몰라요? 하긴 입장 따질 수 있는 머리였으면 여기까지 이렇게 찾아올 수도 없었을 테고 가정 있는 남자, 애는 갖지 않았겠지만 남편이랑 헤어지고 말고는 당신이랑 얘기할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왜 온 거죠? 너무 구질구질한 것 같아서 내가 끊어주려고 찾아왔어요. 주호가 워낙 마음이 여린 애라서 걔가 와이프한테는 제대로 말도 못 꺼낼 것 같아서요. 그래도 이렇게 남편 애까지 가진 여자 보면 그 구질구질한 사람도 떨어져 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찾아왔는데 근데 날 보고도 놀라지 않는 거 보니 주호가 당신한테 정 떨어진 이유가 있는 것 같네. 아, 진짜 웃기지도 않아. 꼴에 아이 가졌다고 자기가 무슨 아내라도 된 줄 아네. 저기요, 정신 차리세요. 당신은 상간녀밖에 안 돼. 상간녀가 뭔 소린진 알아? 주제 넘지 말고 나대지 말고 꺼지라고. 너는 뭐 주제나 된다고 생각하니? 서류상 아내라고 해서 뭐라도 되는 줄 아나 본데? 네가 좋아하기 훨씬 전부터 내가 알았어. 주제의 인생 날로 먹으면 안 되지. 주원의 집안에는 네가 가당키나 하겠니? 봐봐. 하늘에서도 네가 깜냥도 안 되니까 나한테 애기 내려준 거잖아. 진짜 그렇게 생각해? 와, 아직 이 집안 실체를 전혀 모르는가 보네. 그래, 고맙다. 같이 갈 데가 있어. 그거 보고도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나한테 말할 수 있는지 어디 한번 보자고. 저는 상간녀를 데리고 시댁 사업장으로 찾아갔습니다. 그곳에서는 남편과 시모가 한 여자와 다정하게 얘기를 나누고 있더라고요. 상간녀는 그 여자를 보고서는 불이 나게 달려가 그 여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을 보고선 코웃음이 날 수밖에 없었고 당황한 남편과 시모는 두 사람을 떼어내기 바빴죠. 와, 상간녀도 버리고 이렇게 붙다니 되게 신기하다. 살다 이런 꼴을 이렇게 보게 될 줄이야 상상도 못했어. 당신 진짜 대단해. 내가 이렇게나 대단한 집안에 시집왔는 줄 지금까지 전혀 몰랐네. 어디 한번 그 대단한 집 들어가 보려고 상간녀들끼리 잘 살아보시고. 내가 이 꼴 봤으니 헤어지는 건 당연하겠지? 아니, 여길 어떻게... 그리고 쟤는 왜 같이 온 거야? 너 아직 애 안 죽었어? 내가 애 지우라고 돈도 보내줬잖아. 몇 달 만에 나타나서 지금 그 배가 뭐야? 유진아, 이거 진짜 오해야. 여기는 새로 들어온 직원일 뿐이고 쟤는 내가 정리했는데 진짜 그러지 마. 헤어지는 걸 어떻게 그렇게 쉽게 말하니? 넌 여자를 그렇게 쉽게 만나서 좋겠다. 아니지. 엄마가 다리 놔주고 아들은 여자 만나러 다니고 아주 환상의 콤비네. 어처구니가 없어가지고. 이걸 보고서도 내가 너랑 살 거 같니? 짐승도 아니고 도대체 뭐 하는 짓이야? 아줌마, 당신은 아들 낳아놓고 딴 년이랑 붙어먹게 그렇게 다리를 놔줘요? 동네방네 소문난 건 아나 몰라? 지금 너 나보고 아줌마라고 했니? 얘가 보자 하니까 못하는 말이 없어. 네가 그러니까 내가 새며느리 보려고 그런 거야. 그게 뭐 어째서? 별 볼 일 없는 애 그나마 며느리라고 봐주니까 지금 우리가 웃음니? 우리 집 수입이 얼만데 그걸 그냥 놀고 먹는 애한테 줄 것 같아? 우리야말로 너 같은 애는 필요 없으니까 당장 우리 집에서 나가.
그렇게 말 안 하셔도 나갈 거고요. 그 수입 누가 만들어줬는지 벌써 까먹으셨어요? 사람이 은혜를 잊으면 어떻게 되는지 모르시나 봐요. 야, 네 엄마나 너나 정신머리나 챙겨. 꼴에 밖에서 별의별 짓을 다 하고 다녔네. 네 덕에 위자료는 두둑히 받겠다. 그렇지? 충격적이게도 시모와 남편은 한통속이었고, 남편은 시부모에게 외도 사실을 말하지 말라고 했지만, 사실 시모는 그걸 알고 있었고, 다 숨겨주고 있었어요. 시부만이 외도를 극도로 혐오했을 뿐이었지, 시모는 남편이 잘못한다고 생각조차 안 했던 거죠. 오히려 자기 집이 부자가 되니 여기에 제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했던 모양이었어요. 동네에서 잘 산다는 사모들에게 본인 아들이 이혼할 것 같다며 잘난 집 새 신부감을 찾아달라고 뻔뻔하게 말하고 다녔더라고요. 그 덕에 원래 바람을 저질렀던 동창생 상간녀도 버림을 당했던 건데, 그 여자는 저 때문에 자신이 버림당했다 생각해 절 찾아왔던 거였어요. 남편이 다시 변하기 시작하면서 전 남편이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지 알아보게 되었고, 그렇게 시모와 남편의 행각을 알게 되었어요. 아마 남편은 그 부잣집 여자와 잘 됐다면 저와 어떻게든 헤어지고 그 여자랑 다시 결혼을 하려고 했겠죠. 그렇게 되면 시부에게도 미움받지 않고 재혼할 수 있으니 시모와 남편은 그렇게 머리를 쓴 것 같았어요. 전 모든 사실을 알고선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남편에게는 외도로 인한 이혼 청구를, 거기에 시모와 상간녀에게도 위자료 청구를 진행했어요. 부잣집 여자는 혼인빙자로 남편을 고소했는데 모든 사실이 밝혀지고 시부는 쓰러지셨고 집안은 풍비박살이 났습니다. 이혼 소송이 끝날 때쯤 남편은 한 번만 만나달라고 하더라고요. 여보, 아니, 유진아. 내가 진짜 잘못했어. 솔직히 이 시골에 누가 와서 살아주겠어. 그렇지? 당신이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거기다가 당신이 사업까지 시작하고 키워준 건데, 내가 그 은혜를 모르고 이런 집까지 버려서 너무너무 미안해. 내가 정말 미안해서 당신한테 사과하고 싶어. 평생 내가 당신 종노릇하면서 잘할게. 우리 내일이면 소송 결과 나오잖아.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우리 그래도 행복했던 시절도 있었잖아. 그렇지? 너나 다시 한번 생각해봐. 아니, 반대로 생각을 해보자. 내가 그랬으면 넌 어쩌을 것 같니? 아마 넌 세상에서 네가 제일 아깝고 귀중해서 내가 너한테 잘 안 해주는 것부터 난리가 났겠지. 아니냐? 난 지금까지 많이 인내했고 참아줬어. 그게 나를 위해서도 그랬지만 너를 위해서도 그랬고 네 집안을 위해서도 죽기 살기로 참았는데 뭐? 다시 생각을 해봐?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솔직히 엄마가 옆에서 너무 채근해서 내가 홀라당 넘어간 것도 있었어. 우리 집이 갑자기 잘 살게 되니까 엄마랑 나랑 다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도 있었고, 당신도 알잖아. 엄마 되게 고지식한 거. 옛날 뿐이라서 생각이 옛날 생각이라는 거. 당신이 잘해온 것도 알지만 아마 일 안 하고 쉬고 있다고 생각해서 더 그러신 것도 있고. 어쨌든 내가 당신 우리 엄마 안 보고 싶다고 하면 평생 안 보게도 해줄게. 당신 하고 싶다는 일 있으면 다 군말 없이 하게 해줄 테니까 우리 다시 돌아가자. 와, 정신을 아직도 못 차렸네. 네 엄마 때문에 내가 헤어지는 거니? 야, 너 제발 정신 똑바로나 차려. 돈 좀 있다고 네가 무슨 만인의 연인인 줄 아나 본데? 너 완전 별 볼 일 없는 찐따거든? 사랑 하나로 너 나랑 결혼했던 거야.
그런데 네가 이따위로 뒤통수를 쳐놓고 다시 돌아가자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니? 주제를 알아라, 제발. 남편은 자신이 애걸복걸 빌면 제가 또 기회를 줄 거라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황당한 남편의 생각에 전 더더욱 이 사람들과 연을 끊어야 되겠다 싶었고, 당연히 소송은 승소했습니다. 남편과 시모,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받고 이혼을 하게 되었어요. 재산 분할이 가장 쟁점이었지만 역시나 제가 키워왔던 보람이 있더라고요. 재산은 제가 좀 더 많이 분할을 받을 수 있었고 사업은 자연스럽게 정리가 되었어요. 좁은 시골 마을에서 이런 짓을 벌였다는 게 소문이 날 수밖에 없잖아요. 시댁은 다시 이전의 상태로 돌아갔고 임신했던 상간녀는 결국 시댁으로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상간녀도 그 집이 대단히 부자라고 생각해 들어갔겠지만 막상 가보면 별거 없다는 걸 알았겠죠. 이혼하고 1년이 지났는데 얼마 전 상간녀가 어떻게 알았는지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네 남편 일부러 바람 피우게 한 거 아니야? 집안 꼴이 이따위인 거 알면서 나랑 바람 피우게 한 거 아니냐고. 어떻게 그렇게 좋은 차 사업하면서 재산이 하나도 없을 수가 있지? 지금 이거 나 속이려고 너네 다 한통 속인 거 아니냐고. 남편 집안은 자기 정도는 돼야 한다고 하던 사람이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지? 내 번호는 어떻게 알고 전화했어? 네 남편이나 간수 잘해. 나한테 전화 오는 거 차단하는 것도 이제 지겨우니까. 개벌은 난 못 준다더니만. 이렇게 하고 너 내 남편 꼬시려고 그러지? 나한테 복수하려고 그러는 거니? 아니다. 너 그냥 다시 데리고 가. 나도 이 집에서 나가고 싶으니까 다시 데리고 가라고. 어떻게 이런 집이라는 걸 나한테 말 안 해줄 수가 있어? 뭔가 착각하는가 본데 내가 말 안 해준 게 아니라 네가 눈 감고 귀 닫고 살아서 그런 거야. 모르겠니? 본처 놔두고 바람이나 핀 자식이랑 같이 사는 건 내가 아니라 너라고. 뻔히 결말을 알면서 들어간 건 네 잘못 아니겠니? 네 벌이라고 생각하고 곱게 받아 이거사. 펑펑 울며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는 상간녀의 목소리가 어찌나 통쾌하던지 그렇게 남의 눈에 피눈물 흘리게 하고서는 참으로 뻔뻔하다 생각도 들었어요. 간간히 듣기로는 그 집 농사도 잘 안 되고 동네 사람들도 상종을 안 해서 농사일꾼 구하기도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거기다가 시모는 그때 충격으로 쓰러진 시부 간병하느라 그 사이 폭삭 늙었다며 동네에서 친해졌던 지인이 말을 해줬어요. 부잣집이랑 사돈에서 팔자 한번 제대로 고쳐보려고 했던 시모와 남편 때문에 결국 시댁 집안은 더 이상 일어날 수 없을 것 같네요. 저는 다시 제가 원래 살던 지역으로 돌아왔어요. 간간히 프로젝트를 참여해서 일을 했던 덕분에 전 회사에 다시 취업할 수 있었고 지금은 너무나 편하고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답니다. 제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좋은 사람도 만나게 되었네요. 그때를 생각하면 하루하루가 고통이었지만 지금 다시 생각해보면 그때 그렇게 끝냈던 게 다행이라 생각해요. 정에 못 이겨 다시 한번 봐줬더라면 아마 전 아직도 시댁에서 고통받으며 살고 있었겠죠. 제 기막힌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여러분들도 가정이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길 바랄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남편과 16년간의 결혼 생활에 종지부를 찍고 2년이 지난 지금 새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40대 후반 여자입니다. 30대 초반에 결혼을 해서 처음엔 뭣도 모르고 시댁에 들어가 살았었어요. 저를 딸처럼 대해주신 시부모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남편한테 물려줘야 한다면서 농사일을 배워야 한다고 저를 설득시켰어요. 시골에서 살아야 한다는 걸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터라 시부모의 요구에 많이 당황스러웠지만 모두가 저를 따뜻하게 대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좋아서 시댁에서 함께 살기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이 제 인생의 최대의 실수였고 돌이킬 수 없는 늪에 빠져버리는 불행을 겪어야만 했어요. 시댁에 오자마자 임신까지 하게 돼서 아이 낳고 정신없이 살다 보니 이미 저는 발이 묶여버린 상태였죠. 그렇다고 시댁을 뛰쳐나갈 수도 없었던 게 저는 친정이 없어서 나온다 해도 갈 곳이 없었어요. 어렸을 적 저희 집은 연탄을 떼웠었는데 그때 가족 모두가 연탄가스를 마셔서 한순간에 모든 가족을 잃은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제 아래로 남동생도 있었는데 저만 살아 있었고 부모님까지 세상을 떠나게 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저희 아빠한테 월세를 받으러 왔었던 집주인분께서 조금만 늦게 발견했더라도 저 또한 이미 이 세상 사람은 아니었었는데 그분 덕분에 저만 홀로 살아있을 수 있었어요. 저도 연탄가스를 마셔서 그런지 성인이 돼서도 두통이 자주 있는 후유증은 남아 있었고 보육시설에서 지내다가 홀로 세상 밖으로 나와 독하게 살아왔던 제 마음을 열어준 남편에게서 사랑이라는 걸 알게 되었고 그렇게 결혼까지 하게 된 거였는데 지금은 과거로 돌아간다면 절대로 남편과 결혼을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16년의 세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제가 시댁에서 시집살이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아이 문제도 있었지만 그래도 안정적으로 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게 제 발목을 잡았었어요. 홀로 살아온 세월이 너무 힘들었고 빈곤했던 과거로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았어요. 그렇게 미련하게 버텨온 세월이 16년이었지만 그 시간 동안 저도 시부모와 남편에게 받았던 상처들이 너무 컸었기 때문에 혼자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만 했어요. 그렇게 몇 년간 모두가 잠든 늦은 시간 쪼개가며 집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기 시작했고 컴퓨터로 어느 정도 먹고 살 정도의 수익을 시댁 식구들 몰래 창출하고 있었어요. 저 나름 이혼을 계획하고 있던 거였고 제가 시댁 식구들 몰래 돈을 벌고 있다는 걸 말하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 사실을 알게 되면 모든 것들을 전부 빼앗기게 될 것 같은 두려움에 최대한 철저하게 숨기면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어느 정도 제가 생각했던 시기가 찾아왔을 때 처음으로 시부모와 남편이 한자리에 모인 상황을 놓치지 않고 이혼하겠다는 말을 꺼내게 되었습니다. 웃고 떠들면서 TV를 보고 있던 시부모와 남편은 그런 제 말을 듣지도 않고 아예 신경조차 쓰지 않았어요. 그렇게 무시하면서 TV를 이어서 시청하고 있길래 보고 있던 TV 전원을 꺼버리고 다시 한번 남편과 이혼하겠다는 말을 강하게 내비쳤어요. 얘가 오늘따라 뭘 잘못 먹었나? 갑자기 무슨 이혼 타령이야. 리모컨 이리 안 내놓을래? 요즘 간이 아주 배 밖으로 나왔지? 왜 자꾸 이상한 짓을 하는 거야? 제 말 무시하세요? 저 이 사람이랑 이혼하겠다고요. 그리고 이 지긋지긋한 집구석에서 그만 나가고 싶다는데 왜 제 말은 들으려 하지도 않는 건데요? 들을 가치가 없으니까 대꾸를 해주지 않는 거잖아. 생각을 해봐. 당신이 나랑 이혼한다고 해서 뭘 할 수 있는데? 또 시궁창 같은 삶을 살아가려고? 곧 생명줄이 끊어질 것처럼
윗대롭던 당신을 구제해 준 게 누구야? 지금을 감사하게 생각하진 않고 이혼을 하겠다고? 도대체 얼마나 더 잘해줘야 그런 쓸데없는 말을 안 할 거야? 요즘 왜 계속 이혼 타령인데? 지금이 한창 바쁜 시기니까 힘든 건 당연한 거고. 당신 혼자 고생하는 거 아니잖아? 당신 혹시 계절 타는 거야? 벌써부터 갱년기가 온 거냐고. 사람이 안 하던 짓을 하면 세상 떠난다던데. 어디 몸에 문제라도 생겼어? 제발 조용히 좀 살자. 왜 이렇게 사람을 힘들게 만들어? 나 정신 멀쩡하고 이 집구석에서 사는 16년 동안 정말 너무 힘들었어. 내가 이 집안의 며느리야? 딸처럼 생각해준다고 데려와 놓고 그동안 어떻게 했어? 여기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보다 못한 시급을 받아가면서 살아가고 있잖아. 내 딸 서영이만 아니었어도 이 집구석에서 바로 뛰쳐나갔을 거야. 네가 뛰쳐나가서 뭘 할 수 있는데? 여기서 먹고 사는 거 걱정 없지. 잠자리 따숩지. 돈 걱정 없이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사는데 뭐가 그리 불만이 많아? 네가 고생하는 거 우리가 모르는 것도 아니고 나중에 다 보상이 뒤따른다고 했는데 그걸 못 참고 뛰쳐나가겠다는 거야? 앞으로 서영이 교육 문제는 어떻게 할 건데? 네가 밖에서 죽어라 발버둥 쳐봤자 대학교나 제대로 보내줄 수 있을 것 같아? 단칸방 하나 얻어서 지난 날을 후회하면서 살 거니? 너 이 집에서 나가는 순간 다시는 들어올 수 없다는 거 알지? 그런데 나가기 전에 정산할 건 하고 나가거라. 그동안 우리 집에서 먹고 자고 편하게 생활할 수 있게 해줬으니 그 값은 계산하고 나가야지. 네가 내 아들과 결혼하고 집안일을 한 건 누구나 해야 될 당연한 일인 거고 시부모 일손 도와주는 것도 며느리로서 당연히 해야 되는 것들이지만 우리가 봤을 때 네가 그동안 보여준 노동력에 비해 우리가 베풀어준 것들이 훨씬 많거든. 그러니 16년간 우리가 제공해준 것들이 네가 해온 것들에 비해 많으니 우리가 손해난 부분에 대해 금전적인 배상을 해주고 떠나거라. 그렇게만 해준다면 이혼 도장 바로 찍어주마. 내 아들이야. 널리고 널린 게 여자라. 하나 꼽아주면 되는 거고 너 말고도 줄 서 있는 여자가 한 트럭이나 된다. 배가 부르면 감사한 줄 모른다더니 다시 과거로 돌아가 봐야 정신 차리지? 네가 16년간 우리 집에서 누린 거에 대한 손해 5억 배상하면 딱일 것 같은데 그 돈 마련해 줄 수 없다면 내 앞에서 이혼 얘기 2번 다시 꺼내지 말거라. 어디서 지금 이혼 타령이야? 정말 너무들 하시네요. 제가 16년간 놀고 먹기만 했었다고요? 그동안 시집살이 하면서 뼈를 깎을 정도로 고강도의 노동력 고통과 무시를 참아가면서 살아왔었어요. 저를 이 집 며느리로 들인 거 무상으로 일해줄 사람을 찾은 거로밖엔 안 보인다고요. 처음에는 딸처럼 대해주겠다고 사탕 발림 엄청 해서 데려오더니 지금 제 꼴을 보세요. 누가 이 모습을 보고 이 집안에 딸처럼 생각하겠어요? 저기 밖에서 쉬지 않고 일하고 있는 저 사람들보다 더 심하다고요. 이혼할 거고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는다면 저는 소송까지 진행할 겁니다. 저도 사람이고 더는 못 참겠어요. 제 딸이 그래도 부족함 없이 살아가는 것 때문에 참고 있었는데 이런 집구석에서 뭘 배우겠어요? 저는 이미 확고하게 마음먹었고 더 이상은 같이 못 살겠으니까 당신은 여기 이혼 서류에 도장 찍어. 참고 참았던 감정이 터지게 되자 그동안 쌓였던 불만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어요.
시부모와 남편은 많이 당황했는지 분위기가 더욱더 심각해지자 남편은 중간에서 흥분한 시부모와 저를 말리더니 제 팔을 끌어당기면서 방으로 데리고 들어갔어요. 남편은 도대체 뭐가 문제냐면서 저에게 화를 냈죠. 당신 정말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문제가 있으면 말로 해결하면 되지. 왜 이렇게 극단적으로 상황을 안 좋게 몰고 가는 건데? 그동안 잘 지내고 있었잖아. 내 꼴을 보고도 잘 지내고 있었냐는 말이 나와? 이런 삶을 살려고 당신이랑 결혼한 줄 알아? 농사일이라는 거 당연히 힘들 수 있지. 그런 거 각오 안 하고 이 집에 들어온 거 아니었으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정도껏이라는 게 있어야 하는데 밤낮 가리지 않고 나를 어떻게 했어? 일꾼 취급하듯 대했잖아. 그렇다고 당신이 옆에서 도와주기라도 했어?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주민들과 술만 퍼마시고 다니면서 애 보고 일하는 나를 질린 얼굴로 쳐다보면서 일 똑바로 안 하냐고 온갖 막말을 퍼부어댔으면서 이제 와서 이혼한다니까 집에 가사일 해줄 사람이 없어질까봐 걱정이 되니? 다음날 해야 될 일들을 미리 준비해야 되는데 노동자들 시키면 야간 수당 붙으니까 나한테 일을 시켜야 하는데 이혼하자고 하니까 손해를 봐야 되는 것들이 많다고 느껴져서 이혼을 거절하는 거야? 어차피 당신도 나와 좋은 감정 없잖아. 더는 나를 아내로 생각하지도 않잖아. 그러니까 우리 이제 그만하자고. 16년이면 정말 할 만큼 했어. 이혼하고 새삼 살아갈 거야. 어머님 말로는 당신이랑 결혼할 여자 내 뒤에 한 트럭 줄 서 있다는데 그중 하나 골라 잡으면 되겠네. 오히려 당신은 좋은 거잖아. 남편은 할 말을 잃은 듯 더는 말을 이어나가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동안 참을 만큼 참았었고 제 감정 헤아려주지 않은 남편과 더는 함께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 시댁 집안에 폭풍이 휘몰아쳤고 서로가 가진 불만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와 동이 틀 때까지 언성을 높이며 싸움이 이어졌어요. 결국 그날이요. 저는 제 딸을 데리고 시댁을 뛰쳐나갔습니다. 남편과 시부모는 제가 원하는 이혼은 절대 해주지 않을 거라면서 끝까지 소리쳤지만 법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했고 결국 이혼 소송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변호사는 충분한 이혼 사유에 해당이 된다면서 이혼 위자료까지 청구할 수 있다며 긍정적으로 상황을 풀어나가 주었고 그렇게 16년 동안 시댁에서 시집살이 하던 저는 시댁과 완전히 분가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남편과 이혼 소송으로 위자료까지 받을 수 있었고 꽤 오랜 시간 법적 다툼이 있었지만 그래도 이혼하길 잘했다고 생각했었어요. 더는 시댁에서 시집살이 하지 않는 것만도 저에게는 너무 큰 행복이었어요. 그리고 이런 상황들을 제 딸도 어느 정도 커서 그런지 충분히 이해를 해 주었습니다. 16년의 시집살이에 비해 위자료는 만족할 정도로 받을 순 없었지만 그래도 더 이상의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거에 만족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렇게 딸과 함께 지낼 수 있는 투룸으로 이사를 갔고 앞서 설명드렸지만 컴퓨터 일로 어느 정도 수익을 만들어내고 있었기 때문에 더는 눈치 안 보고 본격적으로 그 일에 매진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온라인 위탁 판매로 벌어들이는 수익이 많은 건 아니었지만 저와 적성에 잘 맞아서 즐겁게 일을 할 수가 있었어요. 과거를 되돌아봤을 때 시댁에선 온갖 잡일을 제가 다 하고 손이 갈라질 정도로 험한 일을 많이 했었는데도
좋은 말 한 번 듣지 못했었는데 제가 하는 일은 열심히 일한 만큼 그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가 있어서 선택하길 잘했다 생각했었습니다. 남편과 이혼할 당시 시부모는 저에게 분명 후회할 거라면서 가난에 찌들어봐야 과거의 삶이 얼마나 행복했었는지 깨닫게 될 거라며 막말을 퍼부었지만 아무리 먹고 살기 힘들어도 그 인간들이 제 눈에 안 보인다는 것만도 저는 이미 모든 걸 이룬 상태였어요. 입에 풀칠을 한다 해도 현재의 삶에 만족하면서 충분히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제 딸과 함께 열심히 살아갔고 제가 하는 일도 좋은 결과를 가져와서 눈에 띄게 좋은 수익을 만들어 갈 수가 있었어요. 만약 과거에 신세 한탄만 하면서 살아가기만 했다면 지금의 결과는 없었겠지만 시댁에 있을 때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제가 그 집에서 뛰쳐나와 살고자 하는 욕망이 너무 강했고 실행을 옮겼기 때문에 먹고 살 방법을 미리 찾을 수 있었다는 게 정말 잘한 결정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한 2년 정도의 시간이 흐르고 안정적인 생활에 접어들 때쯤 버스 타고 학교에 등교하는 제 딸이 너무 고생을 하는 것 같아 학교 근처에 있는 아파트를 알아보기 시작했고 제 딸과 함께 살아갈 좋은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계획된 일정에 정신없이 이사 준비를 하고 새 아파트에 들어갔는데 현관문 앞에 미리 이삿짐을 옮기고 있었던 분들이 당황한 얼굴로 들어가지 못하고 있길래 무슨 일이냐며 가서 확인을 했는데 거실 중앙에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미 법적으로 아무 관계도 아닌 전 시부모가 저희 집에 짐까지 풀어놓고 중국 음식을 시켜 먹고 있었어요.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상황이라 당황한 저는 뭐 하는 짓이냐고 당장 나가라고 집안에 들여놓은 짐을 밖으로 내던지려는데 짐을 밖으로 던지지 못하게 온몸으로 막아서더니 갑자기 저에게 용서를 구하기 시작했어요. 상황 파악이 전혀 안 되던 저는 그 인간들을 받아줄 마음이 없어서 당장 나가라며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했는데 돈 많고 잘 먹고 잘 살 것 같았던 그 집안 사람들이 불과 2년 만에 땡전 한 푼 남아있지 않은 상태로 길거리에 나앉았다는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날도 역시나 다방에서 일하던 그 여자와 결혼을 허락해주지 않는다면 뛰쳐나가겠다고 하길래 어쩔 수 없이 그 모습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아서 결혼을 허락해줬는데 내 아들이 그때부터 집안 재산을 하나둘 건드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느낌이 별로 좋지 않아. 내 아들 명의로 돌려줬던 재산들을 내가 직접 관리해 주려고 아들을 따로 불러 내 명의로 다시 돌려놓는 게 어떻겠냐고 했는데 이미 아들 명의로 되어 있던 재산을 그 다방 여자에게 전부 다 이전시켜 놓았다는 충격적인 말을 꺼내 놓더라고. 그래서 한바탕 난리가 났었는데 다방 여자인 그 불려우가 재산 하나 가지고 있지 않으면 자기를 우습게 볼 것 같아 내 아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의 명의를 자기 걸로 변경해달라고 살살 꼬드겼던 걸 뒤늦게 알게 된 거야. 아들 재산이라 자의적으로 넘겨준 거라 법적으로 해결하기에도 힘들 것 같다고 하길래 최대한 좋게 설득해서 제자리로 돌려놓으려 했지만 이미 그 다방 여자에게 푹 빠져서는 헤어나오지 못한 그놈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전부 넘겨주면서 농사일에도 완전 손 떼고 놀러만 다니더라고.
너는 그렇게 하지 않았었는데 사람 하나 바뀌었다고 집안이 무너져 내리는 걸 보니 내 속이 말이 아니었다. 그런데 어느 날 여행을 다녀온다고 그 풀려우랑 나가고 나서 연락 한 통 없더니 몇 달 뒤에 그 여시한테 전화가 왔더라고. 내 아들이 오토바이 사고로 병원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도움이 필요하다면서 병원의 위치를 문자로 전송해 주었길래 너무 놀란 상태로 급하게 병원을 찾아갔는데 내 아들이 글쎄 눈도 뜨지 못한 채 온몸에 깁스를 하고 있는 거야. 아들과 결혼한 그년이 보이지 않아 다시 전화를 해봤는데 핸드폰 전원은 꺼져 있었어. 그리고 그날 집을 비웠을 때 집안에 있던 돈 될 만한 물건들은 전부 도둑 맞았고 그녀는 경찰에 신고를 했지만 지금까지 잡히지 않고 있는 중이다. 병원에 입원해 있는 내 아들이 다시 일어서기에는 불가능할 것 같다고 하던데 그때 우리 착한 며느리 얼굴이 떠오르더라고. 서영애미 네가 내 옆에 있어줬다면 이런 불행한 일도 없었을 텐데 내가 너무 심하게 한 것 같아 과거에 대한 후회를 하고 있는 중이다. 너는 2년 동안 몰라보게 바뀌었구나. 우리 집안 며느리로 다시 돌아올 순 없는 거니? 그녀는 경찰에 신고했으니까 조만간 잡히게 되면 내 아들과 이혼을 하게 될 테고 가지고 있던 재산들도 전부 돌려받을 수 있으니까 다시 우리 곁으로 돌아와 줄 순 없겠어? 너희 시애비가 그년 찾겠다고 쓴 돈만 수억이다. 결국 찾지 못했고 아들 병원비 충당하는데도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도움받을 수 있는 곳이 여기밖에 없더구나. 그래도 서영이 아빠인데 모른 척하고 지나갈 수는 없잖니. 제때 치료받지 못하면 세상을 떠날지도 모른다고. 애미야, 우리도 이 아파트에서 같이 살아보면 안 되겠니? 예전에 너 힘들 때 우리가 걷어들여 줬잖니. 이번엔 네가 우리 좀 받아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해줄 수 있지? 이제 와서 이런 식으로 나타나면 제가 무슨 말을 할 것 같은데요? 이미 저희는 아무 관계도 아니에요. 그이랑 이혼해서 법적으로 남이 되었다고요. 그리고 제 딸 서영이도 그 사람을 자기 아빠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같은 여자 입장으로서 자기 엄마를 막대한 그런 사람을 아빠라고 인정하고 싶지 않다고 했어요. 지금 삶이 훨씬 심적으로 안정적이고 앞으로도 당신 집안들과 엮이고 싶지 않아 하는데 제가 정신 나갔다고 당신들과 이 집에서 함께 살겠어요? 저랑 이혼하고 이상한 여자한테 정신 팔려서 전 재산 다 털어주고 전신마비까지 된 당신 아들한테 아파트 사달라 하세요. 누가 봐도 그 다방 여자가 일부러 접근해서 돈 다 뜯어가려고 계획한 것 같은데 작정하고 숨었으니 잡는 건 불가능하겠죠. 지금 당장 본인들 발로 내 집에서 나가지 않는다면 무단 침입으로 경찰서에 신고하겠습니다. 한 번만 더 제 앞에 나타난다면 그땐 저도 더는 가만히 있지 않을 테니 쓸데없이 내 눈앞에 얼쩡거리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알고 보니 제 딸이 어디 학교에 입학을 했는지 전 학교에 전화를 해서 수소문한 끝에 저희 집까지 알아낸 전 시부모의 행동에 너무 소름이 돋았습니다. 2번 다시 제 앞에 나타나지 않을 것 같았던 그 인간들이 또다시 제 앞에 나타나서 너무 화가 치밀었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저희 집에 짐까지 풀어놓고 돈도 없다던 사람들이 중국 음식까지 시켜 먹고 있는 모습을 두 눈으로 봤을 때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결국 경찰들의 제지로 전 시부모는 현관문 밖으로 쫓겨났는데 제가 밖으로 빼놓은 중국 음식을 전 시모가 주워들더니 이미 집도 알아놨기 때문에 앞으로 몸조심하는 게 좋을 거라면서 짜장면과 탕수육 그릇을 입주 청소가 끝난 제 집에 던져버렸고 전 시모의 돌발 행동에 더는 참지 못한 저는 중국 음식 그릇을 주워들어 전 시모의 면상에 퍼부어 버렸습니다. 격하게 몸싸움으로까지 이어졌고 저희 집 물건까지 때려 부숴서 결국 경찰서에까지 가서 조사를 받게 되었죠. 먼저 상황을 악화시킨 전 시모의 잘못으로 인해 주거 침입과 기물 파손죄에 해당돼 법적 처벌로 벌금형을 선고받게 되었고 그 인간들 때문에 시간 낭비하고 싶지 않아 대충 합의한 끝에 상황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접근 금지 신청을 해놓았지만 지긋지긋한 악연을 끊어내지 못한 현실에 너무 화가 많이 치밀어 오르네요. 그래도 저는 저희 집 앞에 얼씬거리지 않곤 있지만 혹시라도 저 몰래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을까봐 그게 좀 불안합니다. 이제야 그 인간들한테 벗어난 것 같았는데 또다시 엮이게 되니 너무 머리가 복잡하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많습니다. 이제 막 이사 왔는데 또 다른 곳으로 이사하는 것도 어려운 상황이라 경찰분들의 도움을 받는 게 최선의 방법 같긴 하지만 그것도 100% 믿음을 가지고 신뢰를 할 수가 없어서 많이 답답하네요. 얼마 전에 병원에 잠깐 들린 적이 있었어요. 전 남편이 어떤 몰골로 병실에 누워 있는지 확인해 보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전 시모가 말한 대로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천장만 바라보며 누워 있더라고요. 자기 아들이 어떤 상황인지 확인해 보라고 문자로 어디에 입원했는지 알려줬었는데 그 모습을 보니 참 안타까웠습니다. 아직까지 잡히지 않고 잠적해 있는 그 여자가 도대체 얼마나 대단했길래 전 남편이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내어줄 정도로 행동을 했었는지 이해를 하지 못하겠어요. 저와 결혼 생활할 때는 여자 취급도 해주지 않고 쳐다만 봐도 경기를 일으키던 그 사람이 그 여자에게는 간이며 쓸개며 다 빼줬다는데 너무 한심해 보였습니다. 본처를 내치고 새 여자를 들였을 때 신중하지 못한 결과가 어떤 상황을 초래하게 됐는지 전 남편은 병실 천장만 바라보면서 후회하고 있겠죠. 전 시부모는 아직까지 그 다방 여자를 찾기 위해 전국을 떠돌아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작정하고 숨었는데 어떻게 찾을 수 있겠어요. 그 집안 사람들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도 제 마음이 후련하지는 않네요. 뭔가 저에게 피해가 올 것만 같은 불안함 때문에 그러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조심하면서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어제 저녁에 제 딸에게 다시 이사 가는 거에 대해 물어봤는데 자기는 상관없다고 하네요. 이런 문제로 제 딸한테 여러 가지로 스트레스를 줄까봐 걱정입니다. 두 전 시부모가 다시 찾아오기 전에 제가 먼저 움직이는 게 좋겠죠? 두 번 다시 마주치고 싶지 않은데 방법을 혹시 알고 계시면 많은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경기도에 살고 있는 워킹맘이에요. 요즘엔 큰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을 하여서 참 정신없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어요.
그런 와중에 빠지지 않고 듣는 것이 이 채널이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이가 학교가 있는 사이 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그저 평범한 생활을 하던 저에게 남편을 만난 것은 운명과도 같았어요. 저희 회사 상사였던 분의 소개로 남편과 연애를 하고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이었지만 시어머니는 입양아인 저를 싫어하셨어요. 사실 친부모같이 잘해주시는 부모님 밑에서 자랐기 때문에 전혀 입양아처럼 크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양아인 얘기를 듣자마자 칼같이 거절했던 시어머니였어요. 처음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지만 반대가 거세지자 솔직히 마음의 상처를 많이 얻었고 정말 못 참겠는 순간이 많았어요. 예단해온 거 봤다. 정말 별로던데? 어쩜 그렇게 본데 없이 가져와? 나 원참. 너희 결혼하는 거 진짜 마음에 안 들어. 너 주워온 딸이라고 너네 엄마 대충대충 준비한 거 아니니? 본인 친딸이라도 이렇게 보낸다는 거야 뭐야? 정말 어이없다. 제가 어떻게 해드리면 될까요? 매번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저도 듣는데 힘겹네요. 뭐 파혼이라도 해드려요? 입양된 사실은 변할 수 없는 건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도대체 제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어머님이 원하는 게 뭐예요? 뭐? 너 지금 나 압박하는 거야? 우리 아들 앞세워서 네가 기세등등하다 이거지? 그래, 파혼해. 그럼 되겠네. 근본도 모르는 애 데려다가 며느리 삼고 싶은 생각 없으니까 파혼하라고. 너 같은 애 만나라고 내가 우리 아들 가르쳐는 줄 알아? 네, 그러죠. 저도 어머님의 그 마음에 안 든다는 소리 귀에서 피가 나겠네요. 굳이 제가 왜 이런 소리 들어야 하는지도 모르겠고요. 저 배울 만큼 배웠고 상진 씨한테 전혀 꿀릴 거 없어요. 도대체 뭐가 마음에 안 드신다는 건지 참 궁금하네요. 네 근본이 싫다는 거란다. 내 말 이제 다 알아들었니? 우리 아들이 뭐가 아쉬워서 도대체 너 같은 애를 만나는지 어느 정도여야 허락을 하지. 이건 뭐 완전 어디 우주에서 왔을지 외국에서 왔을지도 모르는 애를 에휴 천박해 정말. 근본을 따지시는 어머님을 맞추기란 여간 쉬운 게 아니었지만 그런 말다툼에도 결혼식은 진행이 되었어요. 몇 년째 몸이 많이 쇠약해지고 병마와 싸웠던 아빠가 계셨기 때문에 아빠가 살아계실 때 꼭 결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거든요. 생전 아빠가 살아계실 때 아빠 손을 잡고 결혼식을 입장시키는 것이 소원이었던 아빠였기 때문이죠. 저 역시 그걸 원했고 친자식이 아님에도 예쁘고 사랑으로 길러주신 아빠에게 이 모습은 꼭 보여드리고 싶었고 아빠 손을 붙잡고 들어가고 싶었어요. 그리하여 아빠의 웃는 모습을 보니 진정 효도를 다한 것 같아 마음이 편안하더라고요. 그리고 참 얄궂게도 결혼식을 진행하고 얼마 안 있다 아빠는 세상을 떠나셨어요. 원래도 몸이 약하신 분이었기 때문에 예견된 결과였죠. 어려서부터 언제나 마음의 준비를 해왔어서 그런지 슬픔보단 아프지 않을 아빠를 생각하니 오히려 마음 한편이 가벼운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장례식이 끝날 때까지도 시어머니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는데 정말 저희 집 알기를 개똥으로 여기는 분이었어요. 난 그런데 안 다닌다. 그러니까 너무 섭섭하게 생각 마라. 몸뼈대 있는 집안이라고 이 몸이 그런데 행차해? 엄마, 그래도 장인어른이고 엄마 사돈인데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가족 간의 예의라는 게 있지. 얼른 준비하세요. 얘가 왜 이래? 뭐 좋은 데라고 줄지어가? 됐어. 결혼식에서 봤으면 됐지.
너나 까. 나 안 와서 뭐라고 하걸랑? 집에 와서 직접 따지라고 해라. 알겠어? 어디 불길하게 장례식에 오라 말아야? 참네. 결혼하자마자 이게 뭐야? 재수없게. 근본도 없는 애 만나서 결혼하더니 이거 봐라. 좋은 날 지나니 바로 안 좋은 일 터지는 거. 그리고 걔 친아빠도 아니잖아. 뭐하러 내가 그런데 참석하니? 어차피 길러준 아빠인데 뭐 꼭 내가 그런 거 챙길 필요 있겠어? 피곤하니까 너나 다녀오던지 해. 당신도 참 어쩜 사람이 그렇게 못돼요? 나 요즘에 당신 보면 내가 예전에 알았던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라니까. 당신이 그 배교우한테 홀딱 빠진 거라니까. 어떻게 근본 없는 애를 허락해요? 아우, 됐어요. 그만 말해. 머리 아프니까. 바른 때까지도 모습을 보이지 않는 시어머니를 보고 마음을 굳게 먹었어요. 나 역시 시어머니 대우는 해주지 말자고 말이에요. 남편이 저희 엄마에게 직접 사과를 했지만 엄마 역시 마음 한편이 무거워 보였고 오히려 저에게 미안해 하더라고요. 그저 저를 사랑으로 길러주시고 예뻐해 주신 것밖에 없는 엄마인데 괜히 제 눈치를 보시니 마음이 아프고 저려 왔답니다. 네가 좋은 부모를 만났더라면 이런 대접은 안 받았을 텐데 너 하나만 보면 빠지는 거 전혀 없는데 집안 때문에 그러시지? 네 아빠도 너 두고 가면서 얼마나 마음이 무거웠을 거야. 아휴, 정말 우리가 네 발목을 붙잡는 것 같아. 정말 미안해. 엄마, 그런 말이 어딨어. 이렇게 걷어주고 키워준 것만으로도 정말 감사한 거지. 한 번도 내 엄마, 아빠 아니라고 생각한 적 없어.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지. 나도 시어머니 대접 안 해드리면 그만이야. 뭐가 아쉽다고 내가 벌벌 기겠어? 나 엄마 딸이야. 걱정 마. 에이, 그러지 마. 너 마음에 상처 입은 거 다 아는데 그래도 어른이잖아. 에휴, 우리 딸 얼마나 상처받았으면 다 내 탓이야. 네가 좋은 부모 만나게 했어야 하는데 정말 개뿔도 없는 집에 입양돼가지고 아휴, 마음 아파 진짜. 친부모님이 사고로 돌아가시고 일가 친척 아무도 없는 저를 저희 아빠의 어린 시절 중마고라는 이유로 절 아무 계산도 없이 걷어주신 양부모님들이었고 그걸 잘 알기에 제 모든 걸 바쳐서라도 은혜를 갚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친부모님이 기억이 나지 않을 만큼 잘 해주시는 분들이었거든요. 비록 여유 있는 집안은 아니었기 때문에 조금 살기 힘들었지만요. 그럼에도 안 입고 안 드실지언정 제 밥 한 번 굶긴 적 없고 어려운 형편에 대학 공부까지 다 시켜주신 분들이었어요. 우리 부모님이 나 걷어주시고 키워주신 거 정말 대단하고 존경스러워. 근데 당신 어머님 나 진짜 이해 못해. 만약 내가 시어머님 대접을 안 해드려서 문제가 된다면 이혼해도 좋아. 이번 일 겪고 정말 어머님한테 학을 뗐거든. 자기가 결정해. 네 마음 이해하지. 정말 나도 너 볼 면목이 없다. 우리도 어릴 때 어렵게 살았고 힘든 시절이 많았는데 도대체 엄마가 왜 저러는지 호랑이 그거 필 쪽 생각 못 하시는 것 같아. 너 상처받지 않게 한다고 장인어른이랑 약속했는데 얼마 가지 않아 못 지켰네. 남편은 그런 저에게 참으로 미안해 있고 남편네도 어렸을 때 매우 어려웠다가 시기 좋게 아버님이 지금 운영하는 회사의 대표가 되면서 그 후로 경제적인 호황을 누렸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런지 남편 또한 어머님을 정말 이해하지 못했는데 그나마 다행인 건 남편은 철저히 제 옆에서 저의 모든 얘기를 들어주고
늘 힘이 돼주는 존재였다는 거예요. 힘들면 얘기해. 부모님이야 뭐 나중에 나 혼자 보러 가면 되니까 굳이 보고 싶지 않으면 안 봐도 돼. 마음 불편하잖아. 아니야, 괜찮아. 그래도 할 도리는 해야지. 어머님만 미운 거지. 아버님까지 그런 건 아니잖아. 그래도 최대한 내 할 도리는 해야 한다고 생각해. 마음은 믿고 정말 보기 싫어. 그래도 어떡해. 당신을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주신 분이긴 하잖아. 고맙다. 내가 너한테 더 잘할게. 그리고 네가 받은 상처 같은 것도 내가 다 치유해 줄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가끔 시댁 모임 때문에 가게 되는 날에도 남편은 이 눈치 저 눈치 보기 바빴어요. 그나마 다행인 건 아버님만은 따뜻하신 분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어머니를 정말 보기 싫었지만 시아버지 때문이라도 시댁을 가게 되었고 역시나 시댁에 방문하는 날엔 시어머니의 비아냥과 온갖 갈시를 다 겪어야 했습니다. 물론 시아버지와 남편 때문에 조금은 숨통이 트였지만요. 장례 끝난 지가 언젠데 이제야 얼굴을 비춰? 그러니까 내가 널 욕하는 거야. 본데 없이 자라가지고 어른한테 감히. 본데 없이요? 어머님, 그럼 사돈어른이 돌아가셨는데 장례식에 코피기도 안 비추는 어머님은 어떻고요? 저한테 왈가왈부할 건더기가 있으세요? 참, 지나가던 개가 웃겠네요. 저한테 이런 말 듣기 싫으시면 제발 본인 좀 돌아보세요. 이게 진짜 따박따박. 너 이러는 걸 니네 시아버지가 봐야 하는 건데 아주 얄밉게 나한테 감히 말대꾸를 해? 너 내가 언젠간 아주 경을 칠 거야. 눈물 콧물 쏙 빼게 할 거라고. 잘난 것 하나 없는 게 콧대만 높아가지고 나한테 대들기나 하고. 악어, 그만 좀 해요. 참나. 며느리를 아주 잡내 잡아. 아가야, 그러려니 해라. 내가 대신 사과할게. 드라마에서 보면 아들 가진 시엄마가 요새 좀 떤다고 생각해. 아유, 사람이 나이가 들면 교양이 있어야지. 어떻게든 어린애를 잡으려고만, 아유. 뭐예요? 당신 말 다 있어요? 당신이 얘 앞에서 이러니까 얘가 날 무시하는 거 아니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아, 엄마, 그만 좀 해요. 진짜 내가 주연이 보기 민망해. 제발 우리 웃으며 살아요. 하나뿐인 가족이잖아요. 쟤만 빠지면 완벽한 가족이고. 아, 됐어. 더 이상 말하지 마. 입 아프다. 쟤는 정말 싫어. 다들 배교우한테 넘어간 게 분명해. 시어머니는 분에 못 참아 있지만 전 그나마 아버님과 남편 때문에 이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결혼 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연스레 임신을 하게 되었고 임신을 하고 나니 남편과 시아버지는 정말 좋아했어요. 대신 단 한 사람, 시어머니는 제가 임신을 했다고 하자 더 저를 못마땅해 여기기 시작했죠. 모두의 관심이 저한테 쏠렸거든요. 이제 우리 이씨 집안 핏줄이 생기는구나. 아들이던 딸이던 그저 몸 건강하게 지내야지. 네가 제일 중요하단 걸 잊지 마. 감사합니다, 아버님. 저 먼저 신경 써 주셔서요. 예쁜 것만 보고 예쁜 것만 먹고 해서 건강한 아기 출산할게요. 나랑 자기 닮았으면 완전 미모 탄생이지. 아빠, 딸일 것 같아요? 아들일 것 같아요? 아, 진짜 기대된다. 우리 이세. 아이고, 아주 다들 신났어. 얘, 네 근본이 누군 줄 알고 그렇게 좋아해? 이 애도 반쪽은 근본이 없는 아기인데.
근본이 없다고요? 진짜 뱃속에 아기가 있는데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정말 대단하시네요. 두 손 두 발 다 들겠어요. 왜? 찔려? 맞잖아. 근본 없는 아기. 행여나 나보고 안아주라고 하지 말아라. 네 핏줄이면 어느 씨인지도 모를 거 아니야? 당신 그만 못해요? 어른이 돼가지고 무슨 말을? 예, 기분 풀어라. 니네 시엄마 막말하는 거 하루 이틀도 아니고. 당신도 솔직히 그렇게 느끼죠? 세상 자기 핏줄이 제일 중요한 양반이 오죽할 거야. 마음속으로 아마 울고 계실 거다. 시어머니는 저에게 하는 막말도 모자라서 뱃속 아가한테까지 막말을 일삼았어요. 그 모습을 보고 시아버지도 엄청나게 화를 내셨지만 시어머니는 들은 척도 안 하셨습니다. 정말 어른이 맞나 싶을 정도로 본받을 점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한 때였어요. 언젠간 이런 말들을 어머님이 되돌아 맞는 날이 있을 거예요. 참, 시간이 지나면 그래도 어머님이 변할 줄 알았는데. 변하면 일찍 죽는데더라. 내가 미쳤니? 변하게? 내 마음 절대 안 변해. 너 마음에 안 드는 거 한두 개가 아니야, 아주. 가장 중요한 근본부터 마음에 안 드시는 거고요. 맞죠? 이건 제가 해드릴 수 없는 부분이라 드릴 말씀이 없네요. 그럼 다시 태어나는 수밖에 더 있니? 너 보면 불길해. 그리고 재수없고. 너네 부모 죽은 것도 다 네가 재수없어서 그래. 진짜 너무하시네요. 어떻게 그런 막말을. 어머님에게 딸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 딸이 이런 대우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 딸은 근본이 있는데 왜 너 같은 대우를 받겠니?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네 근본이 문제인 걸 가지고. 이제 싸우기도 입 아파서 그냥 시어머니에게 대꾸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제 임신 소식을 들은 친정엄마는 그저 제 걱정만을 하시며 정말 고맙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임신을 하니 친정엄마 생각이 왜 이렇게 나던지 참 뭉클했어요. 비록 핏줄은 아니었지만 제 친엄마와 다름없기 때문에 아이를 가졌을 때도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더라고요. 아유, 내가 다 기쁘다. 니네 아빠가 살아있었으면 진짜 더 좋아하셨을 텐데. 이 양반 뭐가 그리 급하다고, 참. 그러게 말이야. 내가 아빠 몫까지 엄마한테 더 잘할 거니까 엄마 건강만 해. 알겠지? 이제 효도받을 일만 남았어. 시어머니, 그래도 임신했다고 하니까 좋아하시지? 자기 손주인데 얼마나 예쁠 거야. 아마 마음이 달라지셨을걸? 아니, 그냥 그렇지 뭐. 그게 뭐가 중요해. 나랑 상진 씨가 좋으면 된 거고. 이렇게 엄마가 기뻐하니까 더 좋은걸? 엄마가 며칠 올라가서 밥이라도 좀 해줄게. 입도 심하다며. 그래도 네가 좋아하는 거로다가 만들어서 줘야지. 안 그래도 돼. 엄마도 일하느라 바쁘면서. 무슨 여기까지 와서 밥을 해줘. 상진 씨가 알아서 잘해주니까 걱정 놓으셔. 남편이 해주는 거랑 친정엄마가 해주는 거랑 같아? 엄마가 가서 네가 먹고 싶다는 걸로 즉각 해줄게. 휴가 내면 돼. 제 입덧이 걱정된 엄마는 손살같이 올라오셔서 임신 초기 때 이것저것 음식을 해주셨어요. 다른 음식은 하나도 못 먹겠는데 이상하게 엄마가 해준 음식은 참 잘 넘어가는 것이 신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소식을 시어머니가 아시게 되었고 시어머니는 저희 집에 친정엄마가 며칠 계시다 가시는 걸 두고만 볼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역시나 저를 호출해서 득달같이 따지기 시작했어요. 임신이 벼슬이다 아주. 아니 상진이 불편하게
니네 엄마는 왜 와 있는 거야? 당장 내려가시라 그래. 어디라고 막 와? 친정엄마가 딸네 집도 못 오나요? 그리고 이런 일은 전화로 말씀하세요. 오라가라 하지 마시고. 이런 얘기 뭐가 달갑다고. 뭐? 아유, 저걸 그냥. 임신만 아니면 뺨 한 대 날리는 건데. 아유, 진짜. 너, 내 말 무시하지 마. 당장 내려가시라 그래. 뭐 해준 거 하나도 없으면서 감히 딸네 집에 은근히 얹혀 살려고 해? 그것도 친엄마도 아니면서. 진짜 웃긴다, 니네 엄마. 어머님, 다신 그런 소리 하지 말랬죠. 제 친엄마나 다름없다고요. 도대체 몇 번이나 말씀드려요. 진짜 기막히고 웃기네요. 네가 상진이랑 이혼하지 않는 이상 나한테 평생 질리도록 듣게 될 거야. 알겠니? 그러니까 왜 이런 집에 시집 와? 감히 언감생심이지. 아이 가졌다고 달라질 거라는 착각 가덜 마라. 그런 걸로 풀렸으면 애초에 널 반대하지도 않았겠지. 날이 가면 갈수록 막말이 심해지는 어머니였기 때문에 견딜 수가 없었어요. 사실 임신을 하고 나니 호르몬의 변화인지 조그만 말에도 상처를 받게 되었답니다. 평생을 멘털 하나로 버텨왔던 날들이었는데 왜 이렇게 속상하던지 시어머니만 만났다 하면 눈물바람에 아주 속이 상하는 나날이었어요. 그리고 한참 요리를 해주시고 집으로 돌아간 엄마는 며칠 저희 집에 머무르며 임신한 몸으로 대중교통을 타고 다니는 절 보더니 안쓰러워하시면서 한 가지 제안을 하더라고요. 엄마가 집에 와서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이거 경차이긴 한데 그래도 임신 중기까진 너 끌고 다닐 수 있지 않을까? 임신한 몸으로 대중교통 타는 거 보니까 엄마 마음이 너무 안 좋아서 그래. 작은 차지만 엄만 괜찮으니까 네가 가져가서 타. 에이, 엄마의 발이나 다름없는데 내가 어떻게 가져가? 난 괜찮아. 뭐 이리저리 쏘다닐 것도 아닌데 마음만 받을게. 마음 같아선 중형차 한 대 사주고 싶은데 그럴 능력은 안 되고 타던 거지만 휘뚜루마뚜루 그냥 타고 다녀 당분간. 한사코 거절을 했지만 친정엄마는 대중교통을 타는 저를 안쓰러워하시며 경차를 올려 보냈습니다. 그리고 한 일주일쯤 차를 끌고 다녔을까요? 역시나 이 모습을 지켜보고 시어머니는 온갖 조롱과 비판을 하며 속을 뒤집어 놓더라고요. 아니 줄 거면 세단 정도는 보내야지. 어떻게 경차를... 아휴, 진짜 격 떨어진다. 있던 걸 누가 탄다고. 니네 엄마 수준하고는. 어머님, 말씀 삼가세요. 저희 엄마가 제 걱정돼서 보낸 차를 가지고 왜 왈가왈부 하시나요? 어머님이 차 한 대 사주실래요? 뭐야? 내가 누구 좋으라고 차를 뽑아주니? 상진이 체면 안 서게 그딴 차 끌고 다닐 생각 마. 안 사람이 그딴 거 끌고 다닌다고 하면 상진이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니? 아유, 창피해서 원. 저거 내가 언젠간 없애버릴 거야. 무슨 권리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선 넘지 마세요. 뭐 어머님이야 원래가 선이 없으신 분이니 와닿진 않겠지만 말 조심하세요. 남편의 체면이 서지 않는다고 본인이 차를 없애겠다는 둥 막말을 하였고 전 그저 되지도 않는 소리를 또 하시나 보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던 중 아침부터 저희 집에 방문한 시어머니는 제가 자는 틈을 타 제 차를 가지고 나가버렸습니다. 그리고 임신한 날 위에 엄마가 타던 경차를 보내자 말도 없이 폐차장에 끌고 가 차를 폐차시키려고 했어요. 사모님, 여기 와서 좀 보셔야겠는데요?
물건이 하나도 안 빠져 있는데. 이거 혹시 사모님 거 아니세요? 아니, 이 사진은, 아유, 잠깐만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단 폐차는 없던 걸로 할게요. 제가 좀 다시 끌고 가야겠네요. 폐차장 업체 직원이 뒤 트렁크를 열자마자 시어머니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폐차를 한 해 만에 하면서 난장판이 되었어요. 그리고 차가 없어진 걸 뒤늦게 한 저는 서둘러 시댁에 방문하게 되었죠. 그리고 시댁에서 시아버님과 시어머님이 사진을 멍하니 쳐다만 보고 있었어요. 전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싶어 아버님에게 어찌된 영문이냐고 묻게 되었습니다. 아버님, 이게 어찌된 일이죠? 어머님도 그렇고 아버님 표정이, 아니 그건 그렇고 제 차를 왜 마음대로 끌고 가세요? 아가, 자주가 너희 어머니라고 들었는데 혹시 어머님 좀 불러줄 수 있겠니? 꼭 물어볼 말이 있다. 일단은 불러줘. 무슨 일이신데요? 혹시 저희 엄마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겼나요? 아버님까지 갑자기 말이 없으셔서 불안해요. 아버님의 말에 엄마는 서둘러 시댁으로 방문하게 되었고 아버님은 엄마에게 가만히 쳐다만 보고 있던 사진 속의 사람과 어떻게 아는 사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엄마 입에서 나온 말은 가히 놀라웠고 32년 제 인생의 가장 큰 충격이었죠. 아니, 트렁크에 보관하고 있던 사진이랑 옷가지를 어떻게 사돈댁이 가지고 계신 건지, 그거 제가 정리하려고 놔둔 건데. 중요합니다. 이 사진 속에 있는 인물들과 사부인이 어떤 연유로 알게 된 건지, 그리고 무슨 사이인지 말이에요. 주연아, 놀라지 마. 사실 그분들이 주연이 친아빠, 친엄마예요. 저희 남편과 중마고 오신 분들이었죠. 주연이가 평생을 물어보지 않아서 저 역시 보여주지 않았는데 딱히 친척도 아무것도 없던 분들이라 저희가 유품이랑 사진들을 가지고 오게 되었고요. 매번 정리하지 않고 보관만 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정리해야 할 것 같아 제가 마침 차에다 둔 것이랍니다. 주연아, 사진 속 그분들이 너희 친아빠, 친엄마야. 미안하다. 엄마가 네가 묻지 않아도 보여줬어야 했는데 당연히 네가 내 자식이었기 때문에 굳이 친부모에 대해 얘기하지 않았단다. 미안해. 많이 놀랐지? 진작 말을 했어야 하는데. 그럼 주연이가, 사돈,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 회사가 주연이네 아버지 회사예요. 그때 당시 저와 같이 설립하고 열심히 성장시켰는데 사고로 그만. 여식이 있다고 들어서 한참을 찾았는데 소식을 알 길이 없었죠. 근데 그 주연이가 한 사장 딸이었다니. 어떻게 이런 운명이. 너희 아버지가 이렇게 맺어줬나 보다. 아, 감사합니다, 정말. 네? 그게 사실이에요? 아니, 엄마, 사실이야? 어떻게 이런 일이... 그리고 우리 아빠 회사를 상진 씨네가 하고 있다니. 모든 이야기들을 듣고 정말 놀랍더군요. 어떻게 이런 얄궂은 운명이 있을까 싶기도 한 게 신기하고 이상한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모르는 친부모들을 지금의 엄마, 저희 시부모님이 아시고 계시다는 것도 참 마음이 몽글몽글 하더라고요. 이 모든 게 다 연결되어 있었고 모두에게 공통된 부모가 저였다고 생각하니 실소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친부모님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처음으로 어떤 분들일까, 얼마나 좋은 분들이면 이렇게 입을 모아 하나같이 말을 할까 싶었죠.
네가 누구의 딸이든 정말 상관없었지만 한 사장의 딸인 거란 지금 고맙고 미안하단 말밖에 할 말이 없구나. 그리고 이 회사에 한 사장 지분도 아직 남아 있어. 이 지분은 네 것이 되겠어. 우리 며느리가 한 사장의 친딸이었다니. 한 사장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어. 늘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면서 본인이 손해보더라도 항상 남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었지. 일은 또 얼마나 잘했는데. 오죽하면 나랑 네 시어머니가 가장 좋아했던 부부이기도 했단다. 그런데 그 딸이 내 며느리라니. 정말 자랑스럽고 뿌듯하구나. 역시 한 사장 핏줄이라 그런지 정말 올바르게 잘 자라줬어. 사부인한테도 감사한 말씀 전해드려요. 아니에요. 주연이가 잘 커준걸요. 없이 살아서 항상 미안했는데 얼마나 씩씩하고 밝게 자라줬는데요. 친부모님이랑 성품이며 인품까지 똑같이 자란 주연이를 보면서 놀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이래서 시도둑질은 못하나 봐요. 정말 마음이 이상하네요. 제가 엄마한테 제 친부모님에 대해서 묻지 않은 건 혹시라도 제 친부모님들이 어떤 분일까 하는 마음보다 실망스러운 분들이면 어쩌지라는 마음 때문에 모르는 게 낫겠다 싶어 한 번도 묻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분들이 제 친부모님일까요? 지금에야 너무 죄송하네요. 애써 부정해온 분들인데 이렇게 훌륭한 분들이었다니. 미안해. 네가 물어보지 않아도 진작 말을 했어야 했어. 엄마는 정말 네가 우리를 친부모라고 생각하길 바랬거든. 아니야. 난 정말 그 누구보다 친자식처럼 자랐잖아. 돌아가신 아빠도 그리고 엄마도 단 한 번도 날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한 적이 없었거든. 덕분에 이렇게까지 클 수 있었고 내가 더 미안해 엄마. 이런 감정 느끼게 해서. 그리고 너무 고마워. 눈물이 나왔어요. 첫 번째론 저희 친부모님들한테 너무 죄송해서였고 그리고 혹시나 내 핏줄에 나도 모르게 늘 의구심을 품고 있었는데 이렇게 좋은 분들인 걸 알아서 안도감에 눈물이었죠. 이 모든 과정을 살펴본 시어머님은 망연자실하는 얼굴이었어요. 정확히 말하면 머리에 단단한 물체를 맞은 것처럼 입을 다물지 못하셨고 저를 보고 미안하다는 눈빛을 계속 보내며 우물쭈물 하더라고요. 어떻게 한 사장님이 너희 친아빠일 수가. 정말 미안하다. 그런 줄도 모르고. 내가 한 사장님한테 죄송해서 어떡해. 그렇게 우리 어렸을 때 항상 도와주시고 손 내밀어 주신 분들이었는데 내가 그분 딸한테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야? 됐어요. 제가 누구의 딸이든 어머님은 이미 되돌릴 수 없는 강을 건넜고 절대 용서할 수 없어요. 그동안 제가 받은 상처 절대 아물지 않거든요. 제가 그 누구였다고 하더라도 상진 씨와 사는 이상 어머님은 저한테 그러셨으면 안 돼요. 아유, 내가 뭘 했어? 엄청 잡아대더니만. 한 사장님 보기 부끄러워서 어쩔 거야? 미안하다, 주연아. 다 내가 못나서 그래. 아버님은 잘해주셨잖아요. 제가 누구라도 말이죠. 감사할 따름이에요. 하지만 어머님은 오히려 이 사건을 계기로 더 껄끄럽네요. 갑자기 태도가 변한 것도 그렇고 본인도 그렇게 도움받고 살았으면서 어려운 사람을 보고 조롱만 하다니. 미안하다. 정말 몰랐어. 한 사장님 딸인 걸 알았다면 절대 안 그랬을 거야. 아니 무슨 말을 해도 변명으로 들리겠지. 당신 때문에 나까지 주연이한테 큰 죄를 진 것 같아. 아유,
이를 어쩌면 좋아? 주연아, 내가 대신 사과하마. 정말 미안하다. 아니에요. 아버님은 정말 제 은인이나 다름없으세요. 이 집에서 아버님과 이 아니었으면 제가 버틸 수가 없었으니까요. 아무리 미안하다고 하는 시어머니지만 용서가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전 1년의 모든 사건들을 알게 되고 아빠의 회사 지분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아버님은 언젠가 딸을 찾으면 꼭 남겨주겠다고 본인이 관리하던 지분이었어요. 아버님 또한 정말 좋으신 분이었죠. 일가 친척 아무도 없는 부모님들이었기 때문에 저를 찾기란 하늘의 별 따기였지만 그 재산을 가로채지 않고 항상 저를 찾으려 노력했다는 모습이 저를 감동시키기에 충분했어요. 어머님이 용서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아버님을 보고 어머님과 마주하는 날들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확실히 그때와 지금 천지 차이로 달라졌어요. 우리 며느리가 좋아하는 간장게장 담갔는데 좀 먹어볼래? 네가 좋아한다고 해서 일부러 한 거거든. 먹어보렴. 됐어요. 사 먹으면 되죠. 이런 거 고생스럽게 하지 마세요. 이런 거 하나로 마음 풀릴 것도 아니고 아버님이 저한테 잘해주시고 그동안 대해주신 거에 감사해서 어머님과 마주하는 거예요. 어머님 이런 모습 어울리지 않으니까 그만하세요. 좀 무섭네요. 미안하다. 평생 널 보며 용서를 빌게. 그래야 내가 한 사장님 볼 낯이 있으니까 네가 받아주지 않아도 노력할 거야. 그 일이 있고 그래도 저에게 엄마는 변함없기 때문에 친정엄마와는 변함없이 모녀 사이로 잘 지내고 있어요. 다만 시어머니와 사이가 조금 껄끄럽긴 한데 저만 보면 벌벌 대십니다. 그동안 저를 괴롭히고 막말한 것이 죄책감으로 밀려왔는지 늘 볼 때마다 안절부절 못하세요. 참 어른이 저렇게 대하면 저 역시 못 이기는 척 받아줘야만 하는데 왜 저희 아빠 장례식에 오지 않은 것부터 늘 근본 타령하는 시어머니가 떠오르는 걸까요? 아버님과 남편으로 인해 억지로 시어머니와 맞이하고 살고 있지만 언젠가 제 마음이 우러나는 날 용서가 되겠죠. 그 일이 있고 나서 벌써 아이들을 낳고 남편과 살고 있어요. 아이들도 제가 시어머니를 대하는 게 대면대면 하다 보니 아이들조차도 할머니에게 잘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할머니랑 있으면 어색해. 그냥 할아버지한테 갈래. 난 외할머니가 제일 좋단 말이야. 외할미 집은 언제 가? 아이고, 우리 손녀 할머니랑 있기 싫구나. 외할머니 보고 싶니? 그래도 할머니는 우리 손녀 오기만을 기다렸는데. 아, 엄마. 애가 낯을 아직도 가려서 그래요. 그냥 그러려니 하세요. 뭐 애들 엄마 따라 애들도 가는 거죠, 뭐. 내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있니? 그저 주연이가 마음 열어줄 때만을 기다려야지. 지난 날을 정말 돌리고 싶어. 그렇게 끔찍이 아끼는 아들의 자식들임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는 가족 모임이면 언제나 겉돌고 어쩔 줄 몰라 하세요. 제가 그동안 당한 거에 대해 복수를 하지 않더라도 시어머니는 자체적으로 늘 벌을 받고 계신 셈이죠. 이 글을 쓰면서 사실 사람 앞일 모르는 건데 혹시라도 후회하는 삶을 살지 말자라고 떠오르네요. 저 역시 그동안 시어머니에게 당한 게 많지만 나중에 시어머니가 돌아가신다면 조금 후회할 수도 있겠죠. 사람이 행복할 날이 얼마나 있다고 이렇게 가족끼리 얼굴 붉히고 지내야만 하는 건지 조금은 깨닫게 되는 하루입니다. 이 글을 쓰는 계기로 모든 게 용서되지 않지만 시어머니에게 저도 조금 마음을 열어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들 두서없는 글이지만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 아이가 학교에서 돌아올 시간이 되어 서둘러 이만 글을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해요.